두테르테 논쟁. 아, 이거 재밌어요. 저쪽은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존나 때리는 홍준표에 점잖게 막아내려고 하는 선배님이니까 어마무시하게 선배님이라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개새끼 하고 있는 윤석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문제는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 있죠. 그 살인범들인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악마 같은 살인범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사형시켜야 된다. 요건 이제 사실은 민주국가에서는 미국도 안 하고 있는 게 사형제도 사형은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둬두는 정도인데 이제 홍준표 자체는 이제 약간 극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는 사형시켜야 된다. 저도 약간 한 49%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국민의 흐름 여론대로만 사형을 무조건 집행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찬성하지만 밖으로 못 꺼내는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저 새끼 사형시켜야 된다는 말을. 근데 그 사실상 그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남아 있지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일주일 안에 즉시 집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상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형을 시키자 하면 그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굉장히 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사형이라는 건 단순히 이게 OX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시스템이나 그 법을 이해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 그리고 어떤 철학적 합의 이런 것까지 다 적용되는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OX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홍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인기 끌기에는 참 좋은 이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취임한 이후에요. 소위 즉결 처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 관련 처형한 사람만 즉게 쏴 죽여버리는 사람만 4,000명입니다. 이쪽 학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 쏴 죽여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대통령이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셨지만 원전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검찰이 수사를 하면 다 불법에 해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덫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혹시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그 시원하게 막 전두환이처럼 막 독재해가지고 야당 인사들 막 데려다가 감금해가지고 고문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독재는 할 수 있는데 국가는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도 저거 악마 같은 놈을 사형시켜버리고 싶어도 그건 국민적인 법관정일 뿐이에요. 예.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형제도라는 것도 당장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인신을 구속해가지고 가둬놓는 것이 어떤 경우엔 더 고통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음 도착형 환자를 그 이번에 그 나왔던 그 악마들 한 2명인가 3명인가 있잖아요. 예. 이런 놈들한테 화학적 거세를 시키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사형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형집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내가 확 열받으니까 이 새끼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지만 이걸 홍준표처럼 하는 것은 홍준표 같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해요. 홍준표도 현실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요거를 이제 기자가 윤석열한테 물어봐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이제서야 검찰총장 출신다운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게 홍준표가 그 얘기를 먼저 안 했으면 윤석열이 했을지도 몰라. 하여튼 뭐 둘이 많이 싸우면 좋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다.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됐다. 시스템이 흉악범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잘 파악해 국회와 협조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 방송 봤어. 대통령이 내가 이쪽에도 있는 약간 극좌 포지션의 사람들한테 내가 화를 낼 때가 그거잖아요.
뭐 이재명이 되면 싹 쓸어버릴 거야.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예. 그거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수반하지 않으면 다 공영불이에요. 대통령의 개인기로 나라가 좋아지지 않아요. 국회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잘못된 걸 제도로 만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그런 추진력, 국회를 다루는 어떤 능수능란한 솜씨, 이런 것들이 수반돼가지고 일 잘한다 소리를 듣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제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왕의 개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권력과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한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역할은 뭐냐? 글자 그대로 절차를 관찰하고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헌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는 법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그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는 거는 그 어떤 예를 대표적인 게 뭐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 헌법을 지킨다는 건 모든 절차에 대해서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그러니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판단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때 지적을 하는 역할을 맡긴 게 그게 대통령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때부터 왕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 자체가 엄청나게 큰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좀 어쩌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권력이 모인다고 하니까 예.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홍준표가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오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 예, 그래서 내가 홍준표를 끝까지 지지를 못한다니까.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면요, 홍준표 살아있겠니? 이제 윤석열이 살아있겠냐고. 그 윤석열을 저격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두테르테로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일 때 자기 쪽 사람들 많이 가뒀다,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한번 홍준표가 윤석열 장모 거론한 적 있죠. 이전에는 윤우진을 또 거론을 해요. 이제 깊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제 또 선 넘어오지 마 하는 그 상황이 이제 선 하나씩 넘고 있는 거예요. 수사가 완료되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우진을 감쌌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거나 대비해라. 흉악범 사형수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윤우진 수사나 대비해라. 야, 준표 형이 또 이렇게 또 점수를 또 따지네요. 문 대통령을 두테르테라니, 그건 좀 너무하셨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하겠죠. 지금 윤석열 턱밑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서, 그러니까 8인 경선에서부터 이렇게 윤석열을 괴롭히고 4인 경선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가 이제 1등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고 싶으니까 뭔가 강력하고 뭐 센 이야기를 계속 때리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긴 했는데 자기도 아차했을 겁니다. 예. 올리고 나서. 이렇게 대선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아주 조금이라도 두테르테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찰한테 총은 못 주더라도 몽둥이는 좀 지어줬으면. 그러니까요. 일부 진보가 떨어져 나간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촛불 대통령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냐가 첫 번째였었고요. 아마 우리 방송 보신 분 중에 처음에는 이해 못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순간 시원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바꿔내지 못하면 또 다시 역진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 대통령은 좋은 통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꼭 참는 거죠. 국정원 이용해서 뒷조사 해가지고 바지 벗기면 되는 그런 건 안 하고 싶었던 특히 거죠. 그 사면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 수준 높은 정치 철학을 보는 건데. 행사한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습으로 정착시키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 사면. 그러니까 법으로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그 사면 권한이 있지만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그 엄중하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무게가 크고 그 사법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이것을 어떤 정치적 관습으로 정착시키고 싶어가지고 그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기 끝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진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야, 이게 짤 제목 나왔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기를 바란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